우리 문화 현장답사 마이너스 한양도성 성밖을 걷다. 조선의 수도를 구성하는 경계는 한양도성입니다. 한양도성은 서양의 성캐설과는 성격이 다른 경계 즉 월외 개념입니다. 대개 성저심리라 하여 성밖 지역 역시 한성의 경계에 들어가나 여전히 성한 사람들은 도성을 중심으로 성문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일종의 선민의식이라고나 할까요? 3월 8일은 서울의 창의문 밖을 돌아보며 옛 서울이 가지고 있던 역사와 봄날의 정취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간단히 그날 답사의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의문. 한양도성을 건설하고 통행을 위해 남대문 등 4개의 문과 중간에 4개의 작은 문이 건설됩니다. 창의문은 그중 서북쪽의 소문에 해당됩니다. 홍제천을 따라 한양으로 넘어오는 고갯길은 고려시대에는 남경에 오는 중요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백악산과 인왕산 사이에 낮은 언덕에 세워진 창의문은 광해군을 내쫓으려는 인조반정군이 진입해온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조의 후손인 영조의 각별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암동. 창의문 밖 첫 동네가 부암동입니다. 부암동 이름은 여러 유래가 있으니 그건 현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성 밖에 한적한 동네로 복사꽃이 만발하던 아름다운 지역으로 불과 성벽 하나 사이에 두고 지금도 서울과는 다른 정취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창의문은 한때는 자아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도 등장한 그곳에 남겨진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3. 백석동천. 과거에 청와대가 대통령의 공간으로 이용되던 시절에 청와대의 머리만 뒷동네인 부암동은 여러 개발 및 통행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일들로 인해 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이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시선을 끌게 된 이 지역을 옛사람들은 백석동천이라 불렀습니다. 동천이란 신선이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명망가들의 별서가 자리하기도 하였고 그중 별서터 하나가 남아 우리에게 옛 화려한 시절을 돌아보게 합니다. 4. 세검정. 인조 반정군이 칼을 씻었다는 속설로 전해지는 세검정 주변은 실은 조선의 세조 작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조선은 종이가 귀한 시절 실록을 편찬하고 기초가 되는 자료인 사초를 씻어 재활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조지서라는 종이를 제조하는 관청이 있기도 했습니다. 5. 홍지문. 조선이 한양도성을 쌓았지만 실제로 한양도성에서 전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의 전쟁 방식은 청야입보였습니다. 즉 들판을 비우고 산성으로 들어가서 항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도성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 북한산성이었습니다. 그 북한산성과 한양도성을 연결한 성벽이 탕춘대성입니다. 홍지문은 그 탕춘대성의 문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떠올리고 홍지문을 보면 또 다른 조선의 군사방어 전략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6. 보도각백불. 고려의 중심은 불교였고 불교는 먼 길을 떠나는 길목에 부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기리는 석불을 많이 조각했습니다. 유명한 서산의 마의 삼존불도 멀리 중국으로 가는 행렬을 보살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도각백불은 고려말 개성에서 남경으로 오는 길목을 지켜주던 마의불입니다. 이와 쌍둥이처럼 닮은 부처님이 개성에서 남경으로 오던 또 다른 길인 현재의 고려대학교 뒷산인 보타사의 마의불입니다. 닮은 듯 다른 그러나 같은 역할을 해온 두 마의불을 통해서 불교가 어떻게 민중의 삶에 다가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유적지 외에도 걷는 길목마다 자리한 다양한 이야기가 숨쉬는 성문밖 동네 부암동을 함께 돌아봅니다. 3월 8일 토요일입니다.